네, 매주 목요일 유튜브 연장 방송은 이제는 말한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첫 5주 동안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편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난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윤건영 편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준석 편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친윤그룹 내지 윤핵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관계에 있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좀 짚어봤고요. 또 5주 동안 윤건영 의원과는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여기는 북미 관계까지 좀 포함이 되는데요. 외교 비사를 좀 더듬는 이런 시간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는 다른 주제로 이제는 말한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를 기초로 하면 민주당을 묘사하는 두 개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명 대 비명. 이런 어떤 프레임 속에서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주류 언론들이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프레임은 수박 대 개딸입니다. 수박 대 개딸의 갈등 구도 속에서 민주당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명하고 보도하는 이런 일도 많이 있는데 저희도 뭐 본방 중간중간에 어떤 특정한 현안이 불거지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곤 했는데요. 정면으로 응시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심을 하고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서 이른바 수박 개딸 논쟁 그리고 친명 비명 논쟁 그 이면을 좀 한번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으로 이제는 말한다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용진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용진 의원을 두고 수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런 수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부당한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이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것도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을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역시 박용진 의원과 같은 틀에서 수박으로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 분이죠. 조응천 의원을 만날 계획이고요. 셋째 주에는 이른바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분이죠. 본인은 물론 부인 이런 표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성호 의원을 모시고 이른바 친명의 시각에서 이런 논쟁과 현상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 그 첫 주인공을 모셨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차가 엄청 막힙니다.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냥 그 수박, 개딸 네. 이게 어찌 보면 이제는 관용어 비슷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예. 저도 뭐 굳이 가리지 않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요. 예.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예. 써도 되겠죠? 친노, 친명 뭐 이런 말도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뭐 어디 한 세력을 지칭하는 거였는데 멸칭이 되기도 하고 존칭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을 두고 수박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좀 이게 고리타분한 표현으로 하면 옛날에 그 이른바 그 운동권들, 이제 이게 좌파들을 그 겨냥하던 그 군부 세력들이 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은 민주주의로 포장하지만 속은 빨갱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 수박의 원조가 그거다 예,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 심지어 그래가지고요. 예. 엘살바도르의 그 관련 뭐 그 영화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본 적이 있는데 엘살바도르? 살바도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예. 거기에서 그 쿠데타 그 수장이 우리로 말하면 전두환 같은 양반이 TV에 나와가지고 마체탄가 하는 그 큰 칼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쓰는 그 칼로 수박을 팍 쪼개면서 민주주의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정체가 이거다 이러더라고요. 영화의 그 장면은 수박 쪽이라는 장면이 예,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게 그 뜻이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사라졌다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니까 좀 깜짝 놀랐죠. 잠깐만요. 그러면 혹시 수박이라는 단어가 지금 민주당은 그 당색이 파란색이고
국민의힘은 빨간색이고 네. 그냥 저는 그래서 그냥 수박이란 말을 지어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걸 갖다 쓴 거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연원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분들이 무슨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런 말을 쓰나? 좀 그랬죠. 그래요? 네. 오, 예. 근데 아무튼 네. 의원님 본인이 내가 수박이 됐구나라고 이렇게 느낀 게 언제였어요? 그 계기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이야기를 할 때였었으니까 대통령 선거와 당대표 선거 사이쯤 어디쯤에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가 대통령 선거 때도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이었고 당대표 선거 때도 경선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뭐 박용진이 민주당 안에서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한다. 뭐 이런 태도였고요. 그래서 당에 좀 쓴소리를 마다하진 않았죠. 이제 그때도 뭐 내부 총질한다. 이렇게 비판 받았죠. 네. 그러나 이제 수박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저는 이거는 단순히 내부의 이견이 아니라 네. 이건 없애야 할 대상, 제거 대상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꼈죠. 오늘 뭐 이제 대놓고 질문 드리는 시간이니까 이것도 그냥 대놓고 질문을 드리면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본인을 독고다이라고 표현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그 당 안팎 일각의 시선은 의원님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혼자 간다. 예. 이런 어떤 그 시선을 그러니까 느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홍준표 홍준표 시장과 저는 좀 스타일이 다르죠. 왜냐하면 어떻게 다른데요? 홍준표 시장은 진짜 좀 아나무인이잖아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적으로 만났을 때와 뭐 음. 공적으로 드러날 때 다르지만 어쨌든 공적으로 드러날 때 그 아나무인 상대 깔아뭉개고 뭐 이렇게 사실 표현이랑 주장도 좀 이렇게 그 지나칠 때가 많고 뭐 이래서 그거에 비하면 저는 남들 안 하는 일 했었던 거죠. 유치원 3법 했죠. 남들 다 안 하던 일이었죠. 다들 아는 속칭 문제지만. 히트 치셨죠. 그리고 재벌 개혁이라고 해서 뭐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과세토록 해서 10년 동안 대한민국 국세청과 대한민국 금융 관료들이 눈 감고 대한민국이 다 사법부가 다 외면하고 있었던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과세 1,000억 넘게 과세해서 징수해서 대한민국 국고를 채웠어요.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성 이거 핵심적 키가 삼바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이었거든요. 이거 전면에서 공개하고 물고 늘어지고 그랬죠. 지금도 삼성생명법으로 그 이건희 이재명 승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파헤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들과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온 것은 그래서 그거를 누구랑 같이 하자고 말하기도 좀 미안하고 죄송한 것도 많죠. 그래요. 그걸 누가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면과 저렇게 저는 남을 이렇게 뭐 멸시하거나 혹은 아나무인으로 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조홍천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서 가끔 후식으로 수박 넣으면 먹으려다 멈칫댄다. 왠지 동족상장 같아서 이런 말씀. 농담이었겠죠. 물론 농담이지.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네. 조금 전에 멸칭이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예. 그러면 의원님이 본인한테 수박이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드는 감정은 모멸감입니까? 처음에는 모멸감이었고요. 지금은 약간 개그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달관의 경제 오르셨습니다. 네, 뭐 수박도 먹어요. 수박 주스 좋아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끼리도 의원들끼리도 그러죠. 저기 그 고창 출신의 안규백 의원이 지나가면 고창 수박. 광주 출신 의원님들 지나가면 무등산 수박. 그렇게 부르나요? 그러면서 서로 의원들 사이에서? 네, 서로 이렇게 농담하고요. 네. 얼마 전에 고창 군수 심현덕 군수님이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고창 예산 좀 잘 해주시라 이런 의미였겠죠. 수박을 보내셨더라고요. 고창 흑수박. 그거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심현덕 군수님. 예. 이번에는 개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개딸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심각한 존재입니까?
적극적인 지지층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적극 열성 지지층. 그리고 여기에는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들도 상당수 계셔서 네. 이재명이 좋아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민주당을 지켜야 하니 당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뭐 그분들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본방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일관되게 드렸던 질문이 있어요. 네. 자, 그 당의 주인은 당원일 수가 있고 예. 당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당의 운영에 목소리를 내는 게 뭐가 문제냐? 좋죠. 문제는 네. 그것이 어떤 모욕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표현까지 가는 것은 문제일 수 있지만 네. 개딸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지 않느냐?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개별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뭐 이렇게 일탈 행위들 그런 거는 몇 가지의 그 계도 기간 또 권고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도 있으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오는 막말, 쌍욕, 저주 이런 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진짜 심각한 건 최근에 전 지역위원장이 박용진, 홍영표, 이원욱, 조홍천 이렇게 딱 그 수박들 지역구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렇게 쇼핑하다가 전해철을 수박째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간 거죠. 그분은 저 지자체 도지사 후보로 민주당이 적극적 지원을 받았던 분이고요. 또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전당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여러 차례 거기를 내려가서 지원을 했고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뭐 후원도 해주고 연설도 해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분은 민주당의 추천으로 두 차례나 차관급 자리에 가서 상당히 권력을 뭐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참 많은 신세를 지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해철이라고 하는 동료 의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저주하고 공격해요? 딱 하나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의 이유가 자당의 정치 동료를 그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선동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그런 걸로 자신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어쨌든 당에서 명확하게 하질 않으면 뭐 당은 두 쪽 날 거라고 봐요. 역사를 둘러보더라도 사실은 가까운 사이에서 노선 투쟁이 벌어졌을 때가 가장 격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게 노선투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튼 아니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뭐에 대한 입장 차이죠? 그게 이제 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건 입장 차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예. 예. 왜 뭐 지역구 쇼핑하다 여길 가서 이제 자기 어필을 해야 된다. 예. 이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누구 떨어뜨리는 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당신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하는 거. 그런 수준의 정치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행히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감찰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저는 뭐 하여간 가장 강력한 경고가 벌어져야 이번 일에서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정치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이런 어떤 열정 그리고 또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바램 이런 것들을 악용하거나 이용해서 정치 자체를 험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지자와 국민을 사납게 만드는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종차별, 뭐 혐오 이런 것들은 그냥 대중들이 자기하고 색깔이 다르니까, 자기하고 말투가 다르니까, 자기하고 고향이 다르니까, 머리 색깔이 다르니까 이래서 약간 이질감들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저들은 원래 범죄 집단이고 저들과 같이 하면 안 되고 저들은 추방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걸 선동하는 정치인이 나타나는 순간 조장하면 안 되죠. 큰일 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이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또 개딸 이야기 나면 꼭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개딸 전에 문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문파와 개딸은 다릅니까? 모르겠어요. 똑같은 분들인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예. 행동 양태는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그 흐름들 적극적 지지가 당에 필요하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자칫 극성을
극성으로 비치기 시작하는 순간 조용한 지지자들, 민주당에 꼭 필요한 더 광범한 어떤 저 지지층들이 떠난다.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훌리건들이라고 가끔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이제 이분들이 강성 지지층 막 열성적으로 운동장에서 그 응원하는 응원단이었는데 이분들 중에서 일부가 내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러면서 우통 벗고 막 침 뱉고 상대한테 물통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는 순간 떠난다고요.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에게 뭐 아시아인이라고 막 멸시하는 표시 보내고 인종차별적인 언어 막 구사하고 악을 쓰고 이렇게 되면 그 구단과 팬덤 전체가 욕을 먹어요. 그러면 선수들에게도 악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차단해내는지가 그 구단주와 감독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당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예. 결국은. 알겠습니다. 이제 기본 입장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지금부터가 어찌 본다면 이제는 말한데 이제 본격 어떤 네. 본론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러면 수박으로서 개딸한테 어떻게 당했느냐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 얼마나 당했겠어요. 예. 문자 좀 오고 전화 좀 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예. 지금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 지금의 강성 지지층 분들보다도 예. 이전에 조국 사태 때,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 왔었던 그 비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있어 왔어서 저로서는 내가 주류에 서거나 이기는 쪽에 서질 않으니까 뭐 겪는 일이겠거니 생각을 하는 게 많았죠. 문재인 후보를 지지 않아서라면 그때는 개딸이기보다는 문파일 때. 문파였겠죠. 그렇게요. 그러다가 뭐 문구 로소리 뭐 무슨 뭐 희한한 이름의 분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 다 사라지더라. 그러니까요. 이게 사라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 넘어가더라. 근데 그러는 과정에 리더들이 이러한 행동과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제를 요청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대화를 요청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못해서 저는 저에 대해서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잘 몰라서 벌어지는 오해. 박용진을 잘 몰라서. 네, 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러 하는 곡해. 이랬다고 생각해요. 의도적 곡해입니까? 예,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후자는 되게 정치적이겠죠. 왜요? 의도적 곡해는 왜요? 뭐 뭔가 그냥 박용진이 그냥 싫어? 아니 뭐 싫다기보다는 맛을 보여줘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주류이니까 비주류 박용진을 눌러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를 어떤 제압해야 주류 노선이 어떤 좀 더 부각이 되고 선명해지고 확실해진다 이런 차원에서 당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이견의 차이겠죠. 견해 차이인데 민주당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어요. 조국 사태 때 우리가 내세웠었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얌전하고 소심한 표현이었지만 이것도 이제 어쨌든 이제 당의 내부에서는 내부 총질로 규정이 됐죠. 그리고 위성정당 만든다고 그럴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총선 때? 예. 그리고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는 당원 당규 바뀐다고 할 때 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계속 반대를 했는데 박용진의 반대를 만일에 따랐더라면 당이 정권을 잃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저랑 견해가 다른 분들은 제 때문에 박용진 때문에 내부의 이견이 더 커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오해는 박용진이 그래도 야 진보정당 출신인데 설마 수박이겠어?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박용진이 그래도 재벌개혁과 친노동적인 인사인데 그걸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하는 정체성 문제에서 이건 오히려 웃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민노당 출신이라는 걸 모른다? 민주노동당 출신인 것도 모르고 제가 진보 본원 민주노동당 출신인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혹은 또 하나 뭐 유치원 3법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잘못 전달되어진 정보에
그리고 박용진의 어떤 진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곡해되는 그 경우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오해를 쌓는 경우던데 최근에 벌어진 일 이제 기사가 났으니까 제가 어제 다른 매체에서 물어보길래요. 이재명 대표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친명 중에 친명 김영진 의원이 얘기하기를 이재명만으로도 안 되지만 이재명 없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혼자서도 안 되고 이재명만으로도 안 되니 그러면 어떤 다른 대안,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 될 시간 아니겠냐. 투톱이 되든 뭐가 되든.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앞뒤 다 자르고 박용진, 이재명을 대체할 누구를 찾아야 해.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밑에 댓글이랑 이런 건 뭐 완전 쌍욕만 쫙 이제 있는 거죠.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이거는 기사도 읽어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제목 장사라고 하는 게 낚인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일단 박용진 두 가지죠. 저는 저를 좀 적극적으로 이른바 개딸, 강성 지지층 분들한테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거 이제 보여주기도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대화도 요청한 이유도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5월에 경북도당 방문했을 때 봉변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날이 안동시 지역 안동예천 지역위원회와 서울 강북을 지역위원회의 자매 결연. 자매결연. 예, 그리고 국회의원 박용진이 그러니까 그 지역 위원회를 지원하는 협력 의원으로 방문한 거고요. 당원들과의 강연이 이제 있었고 예. 그 자리는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박용진 필요 없으니까 가라. 이재명 공격하지 마라. 당신만 입다듬으면 된다. 이런 주장과 맞닥뜨린 거죠. 그래요? 예.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가는데 안동 지역위원장이 저하고 동갑이라서 친구 먹기로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우리 김위한 위원장인데 예. 참 미안하죠. 같은 나이인데 열린우리당 때부터 계속 그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하고 지역을 지키고 그 지역을 사랑하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거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예. 저를 보더니 막 반가워하면서도 미안해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분들 만나서 내가 말씀 나눠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좀 화났던 건 저도 욕하지만 김의한 위원장도 욕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불렀냐? 왜 불렀냐? 너도 사퇴해라. 예. 이건 좀 심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당의 공식 행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막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는 박용진과 김의한의 동반 당선으로 22대 국회에서 정말 맹활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당비도 전달하고 네. 그리고 뭐 필요한 건 뭐든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는 막 저를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 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공격한다?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저에 대한 비판도 좋고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밖에서 지금 시민들이 보시면 안동 시민들이 보시면 민주당 저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 말 듣기 싫다. 말도 꺼내지 마라. 대꾸도 하지 말자. 제가 악수를 청했는데 손도 거부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약간 흥분해 계시긴 했지만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혹시 지역구에서도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지 지역관에서 무슨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아니 뭐 지역구에서라도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은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이제 찾아가요. 저는 이제 뭐 상가 방문이라든지 지역을 계속 다니는 일을 1년이면 3번 4번을 하기 때문에 만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한 가게 송천동에 한 옷가게에 제가 들어갔더니 당신 꼴도 보시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가게 주인께서 네. 그때가 겨울 때였고 해가 지기 시작하는 5시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나가면 나는 바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일로 그러시냐 했더니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은 꼴도 보기 싫고 왜 얘 당대표를 공격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옳았구나. 저분은 말을 걸면 말이 되겠네. 그래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견이 늘 존재해 왔고 그 이견까지 잘 모아가는 게 당대표이고 그게 리더십이다.
그리고 나는 대표가 뭐 대화를 거절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견이 있으면 토론해서 해소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가면 당이 더 커질 거고 그리고 밖에서 우려하는 시선을 안에서도 우려해야 그런 국민들의 시선이 우리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10분 정도 서로 대화를 주고받더니 이분이 일어나서 악수를 청하면서 박용진 의원님 정말 좋아한다. 아, 예. 좋아하는데 최근에 왜 이재명하고 이렇게 나를 세우냐. 민주당이 너무 힘들지 않냐. 좀 도와주시라. 그래서 같은 마음입니다. 그랬죠. 같은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마음 알고 더 잘 받아서 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당원 맞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지는 못하지만 네. 그 자리에서 지난번 선거 때 박용진 다 찍어달라고 가족들에게도 얘기하고 어허, 이렇게 했었던 예, 분이고 예. 본인이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박용진을 좋아하고 지지했는데 재벌개혁도 하고 유치원 3법도 하고 그래서 야 민주당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언젠가 크게 되겠다. 그랬는데 왜 이재명하고 이렇게 다 투닥투닥 하냐. 아니 솔직히 생각 좀 해보세요 선배님. 저보다 나이가 15살 많더라고요. 선배님 그 대통령 선거 경선했는데 제가 그분 일방적으로 찬양 고무 찬양하면 쓰겠습니까? 저도 표 받아야지. 그리고 당대표 선거도 서로 경선을 했는데 아니 당연히 제가 그분과 경선하는 과정에서 비판하죠. 그런 면이라고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예 뭐 알겠다고 오늘 얘기해보고 오해도 많이 풀렸고 그랬다는. 그러니까 저는 대화를 하면 뭐 이거 한 90%는 서로 풀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른바 수박이 개딸에게 대화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 군데에서 낸 거죠. 뭐 자리 마련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 말을 하자고 해야 될지 그거는 잘 몰라서 SNS에 띄워도 그냥 좀 오시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 격의합치 한번 얘기 좀 하자. 송금 타놓고. 그냥 그런 방식도 좋고 여기서 제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주선해 주겠다는 제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자칫 제가 안동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가 이제 광주에서 만일에 그런 걸 만들고 뭐 이렇게 부산에서도 제안이 왔어요.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자칫 제가 무슨 개딸 도장 깨기 하러 다니는 사람처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뭐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그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고 저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 있으면 비판받아야죠.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움직임 중에 하나가 몇몇 이른바 수박 의원들을 콕 찍어서 이 사람이 내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나오고 당선되면 안 되니까 누가 네. 가야 되는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 혹시 예. 의원님 지역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까? 아직은 뭐 따로 없고요. 예. 뭐 박용진 떨어뜨리자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이제 듣는데 그 박용진을 뭐 이분들도 생각이 다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용진이 지는 건 우리가 한석을 잃는 거고 예. 그러니까 경선에서 떨어뜨리자 뭐 이런 거겠죠.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비판했던 그 모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내부를 선동하는 방식으로 내부를 갈라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정치인은 갈등을 해소하고 내부와 국민을 통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갈라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원님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출마를 했고 이재명 현 대표와 이제 그 겨뤘잖아요. 네. 혹시 여기서부터 비롯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죠. 왜냐하면 이때 하면서 노루각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예. 이게 좀 그러니까 상당히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노루각수는 뭐 이재명 대표도 사람인데 자기 코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맹렬 비판하는 거를 아침에 한 번 듣고 오후에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저는 뭐 본인은 다른 거 중요한 걸 본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른 걸 보고 있더라도 사람이 다가오면 알 텐데 어쨌든 노루각서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했고 이제 그건 넘어갔죠. 근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박용진에 대한 그런 태도, 그런 자세 이런 게 영향을 미쳤겠죠. 박용진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되게 불쾌해한다. 박용진의 비판은 좀 지나치다. 뭐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박용진을 옥죄는 걸로 올 텐데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박용진쯤 되는 사람이면 그런 비판과 이렇게 멸시와 조롱이 저의 말과 행동을 바꾸지는 못해요. 저의 말과 행동을 바꾸는 건
저가 공감하고 설득되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개딸들이 의원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공격하는데 바탕에는 이제 심경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심경이라는 게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현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웅을 겨뤘고 그 뒤끝에서 검찰을 앞세워서 이재명 대표를 탄압을 하고 네. 있는데 예. 당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부 총질을 하고 있으면 어쩌라는 말이냐. 어떤 이런 심경 때문에 지금 의원님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이른바 국회로부터 시작된 오해가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박용진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않냐? 왜 안 해요? 그 박용진 페이스북만 최근 것만이라도 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네. 윤석열 정부의 태도, 윤석열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그들의 검찰의 잘못된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가 뭐 이른바 뭐 야당으로서 여당에 대한 비판과 공격 이런 것을 안 했느냐 늘 해왔고 앞장서 왔고요. 네. 최근에 뭐 박민식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오히려 그런 걸 더 잘 보여줬고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을 내팽개쳤다라고 해서 전북 의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제가 앞장서서 그 공약 파기, 그 정치적 먹튀 공격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시고 그 박용진이 이재명 대표와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당의 여러 혼란과 내부의 분열 상황을 어떻게 치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도 전달했고 이재명 대표한테 그리고 그 뭐 의총에서도 얘기했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 의견을 계속해서 밝혀왔거든요. 뒤에 숨어서 한 적도 없고 뭐 토론을 회피한 적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나라 망치겠구나라고 하는 위기감과 이 일을 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투쟁심은 누구 못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적으로는 어때요? 이재명 대표와 사적으로는?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처음 봤어요. 사실. 아, 같은 당, 그러니까 저기 지자체장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둘이 주고받았던 얘기, 처음 토론회 장소에서 사전에 막 주고받았던 얘기는 스타일이 비슷한 게 있다. 둘이? 그러니까 과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해결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하나 물면 끝까지 가서 그거 반드시 해결했거든요. 뭐 과세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과세했다는 것부터 법도 바꿨고 유치원 3법, 그다음에 자동차 제작 결함,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제작 결함 관련해서 리콜 받아내는 거, 직급발진 관련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5년 걸리면서까지 해냈거든요. 결국 그 국민의 안전, 뭐 사법 정의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이재명 시장과 도지사가 해왔던 일들, 그러니까 서로 비슷하다, 스타일도 비슷하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친하게 이제 했는데 그분이 1등이었고 저는 쫓아가는 입장이었으니까 비판으로 시작하고 했었던 거죠. 그 뒤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한 두어 차례, 또 당대표 선거 때 끝나고 나서 또 한 차례, 또 두 차례 이렇게 식사도 했고 얘기도 좀 나누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로 통하지 못할 사람이랑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나무인 막무가내 홍준표 지사도 사실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그렇게 사람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요? 네. 안 믿으시는구나. 아무튼. 근데 박용진을 향한 7대 거짓말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기 이렇게 정리된 거 보니까 네. 뭐 국힘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 안 하는 내부 총질러다. 이건 조금 전에 질문 드렸으니까 뭐 제가 다시 할 드렸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뾰족하고 비판 잘하는 냉혈 아니다. 이런 거 됐고, 김종인 전략 공천 받았다. 네. 이게 이제 거짓말인데 일부 이제 제가 곡해하는 유튜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이제 방송에서 진행을 했었던 한 분도 유튜버에서 그런 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박용진 걔는 수박 아닙니까? 그 수박은 김종인, 그 정체성 불분명한 김종인한테 가서 따랑따랑 붙어가지고 전략공천 받은 사람, 비서실장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완전히 틀렸고요. 저는 2016년에
그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과 제 지역에서 경선을 해서 이겼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겨서 공천받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김종인 대표가 전화가 왔더라고. 자기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수현 의원이 이번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 좀 비서실장을 맡아주면 안 돼요? 그 시금탈탈한 목소리 있잖아요. 예. 그거 좀 맡아주면 안 돼?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저 갸우뚱하다가 대표님 그 전화로 왔길래 대표님 저 잘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반문했다고요? 그 아니 커피 한 잔도 안 마셔봤잖아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뭐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죠. 그랬더니 그런 거 됐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오늘 4시까지 알려줘요.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 저는 아니 이분이 참 이상하다. 그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정무적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서로 스타일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그분은 보수적인 스타일 나는 진보적인 스타일인데 맞을까? 뭐 고민하다가 한 2, 3개월 남은 임기 얼마나 오죽 없으면 나한테까지 부탁했을 거하고 해드렸는데 완전히 이걸 거꾸로 해서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박용진이 제3지대 신당 모색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거 것도 아닌가요? 거짓말이죠. 아니 뭐 그것도 사실은 그 황당한 일이죠. 그 지난번에 금태섭 의원이 그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제3당 제3신당 만든다고 김종인 대표도 그날 뭐 좌장으로 와서 계셨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금태섭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둘이 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형님 오랜만 했더니 국회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현역 의원이 좀 같이 해줘야 이거 빌려준단다. 이름만 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주최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토론회. 그래서 저 기겁을 하고 형님 그 내용이랑 그 참석자들 보니까 저는 뭐 잘 공감이 안 가는데 네. 저한테 이런 얘기 한마디 없이 제가 주최자가 돼서 당황스럽습니다 했더니 이미 보도자를 냈대. 그러니까 보도자를 내더라도 나중에 포스터 같은 거 찍지 말라고 그랬더니 포스터는 원래 안 찍는데 이름을 강탈당하셨군요. 아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금태섭 의원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금태섭 의원도 미안하다고 했고 미안하다면서 이제 앞으로 박용진 의원은 이름을 빼거나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겠다. 뭐 그렇게는 했어요. 러브콜은 아니었다. 그럼요. 개딸은 싫어한다 근데 이건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개딸은 싫어한다. 제가? 왜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딸이 저를 지지해 주길 바라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다만 그 개딸로 불리는 우리 사랑스럽고 적극적인 강성 지지층 분들을 악용하려고 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유튜버들 또 그분들은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놓고 그럼 아까 했던 얘기 연장선상에서 내년 그 총선 경선 그 이길 거라고 자신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거 어떻게 장담을 하겠어요? 저한테 지신 앞서 그 선배님도 저희 지역에서 구의원, 시의원도 해왔고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연이어 몇 번을 하셨던 조직의 달인이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더블 스코어로 진 거는 이건 민심은 어떨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 방송이 끝나면 네. 문자가 몇 개쯤 왔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얼마 안 올 거예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이 무슨 얘가 그렇구나. 지금까지 하시겠죠. 문자 폭탄 많이 받아보셨죠? 많이 받았죠. 가장 모멸적인 표현이 뭐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드려서. 기억에 이제 남아 있고 가장 기분 나빴던. 제 기분 나쁜 건 금방금방 잊어먹는 스타일이라. 근데 하여간 꽤 긴 장문의 쌍욕이었던 것 같고. 쌍욕인데 긴 장문이었습니다. 예,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기억을 잘 못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가족 욕하고, 그게 이제 부모님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딱 보니 너는 정체성이 국힘이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기는 한데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잘 모르니까 저러시는구나. 뭐 박용진이 진보 정당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아니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대화의 자리를 그러니까 자주 가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런 역할을 이제 김종비 시선 집중이 해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종비 시선 집중이 민주당 지지층들도 많이 듣고 국힘 지지자들도 많이 이제 듣고 보는 공간이긴 하지만 우리 지지층들이 여기 공간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진심을 전달하려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딸 이런 비판이 아니라 네.
일각에서 뭐 평론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적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대놓고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의원님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너무 본심을 들여서 그냥 대놓고 한번 얘기를 하든지 사퇴하십시오. 네. 근데 괜히 빙빙 돌려가면서 그냥 뭔가 죽도 밥도 아닌 상태로 논란만 계속 끌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심화시키는 게 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퇴하라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조직적으로 요구해라.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게 다 어떤 뭐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죽도 밥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뜸을 들이면 밥이 되기도 하는 게 밥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네. 저는 뭐 김명진 의원의 말씀에도 크게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만일에 쫓아내듯이 이재명 그 대표가 나간다. 그래서 내가 들어서 안 한다 이러면서 나간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진짜 그렇게 또 두 쪽이 나죠. 망한다. 예, 혹은 민주당 안에서 내전이 벌어져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동에서 제가 맞닥뜨린 것처럼 네 꼴도 보기 싫고 지원도 필요 없고 우리는 이렇게 살 거니까 나 가라 그러면 선거도 또 완전 망하죠. 그러니까 이리 가도 당은 힘들고 저리 가도 힘든 상황이니까 이거를 간극을 잘 줄이기 위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서로 대화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질러라. 그러면 결과가 두 쪽 나든지 선거 망하든지.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 질문드리는 게 의원님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단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그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전의 사례 문재인 방식으로 할 건지 뭐 비대위 뭐 예, 김종인 예, 위원장 모셔갖고 비대위 만나는 예.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할 건지 문재인 대표가 했었던 그 앞에 혁신이 형태로 갈 건지. 김상곤 혁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전자로 가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 이게 다 리더십을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당내 소란과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걸 보여주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일단 화합과 승리를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화합과 공존을 모색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밀어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상태가 약간 그런 상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하기 나름인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지난번 의총 때도 그런 분들이 계속 나와요. 사퇴하라고 발언하시는 분들이 의총 때마다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인데 혁신기구를 얘기해놓고도 지금 한 달이 넘어버렸고 그리고 혁신기구의 장을 선임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1도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안전판을 만들려고만 하는 거 아니냐. 자기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주는 사람만 앉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논란을 거듭대는 게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리더십이 무너져가는 과정인 거죠.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아 그런가요? 하고 받아들여서 또 변화시켜내면 되는데 아 그런가요? 수박이군요. 이렇게 해버리면 대화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아까 의원님 입으로 수박이 개딸에게라는 표현을 쓰셨길래 그러면 자 수박이 개딸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뭡니까?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예. 그 이런 장기하의 노래를 하고 싶은 노래가 생각이 들어요. 그 만나야 된다고 봐요. 선거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물러나든 아니면 당대표 역할을 계속 전지주의해서 가든 당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국힘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을 끌어가 주길 바란다는 시각도 있고요. 저희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 함부로 하지 마. 잘 모시고 계셔줘. 뭐 이렇게. 아 국힘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통령 정신 차리면 안 돼. 그렇게 계속 가. 김기현 흔들지 마. 이렇게 우리도 그러죠. 네네. 근데 이런 상황으로 가든 아니면 당이 내전 상태로 가든 절대 저는 선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박 중에 수박. 진이기고 싶고 먹고 싶은 수박. 그런 수박이더라도 박용진과 개딸이 만나서 달콤한 고창 흑수박. 단단한 무등산
수박, 자랑만 오고 그거 이런 거 쭉 모아서 같이. 혼자 먹으면서 자랑만 오고 그래요. 아니 제가 또 고향이 전라북도라 자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얼마 전에 복수박 먹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십니까? 네, 아니 저는 아까 제안 주신 거 조언 주신 것처럼 제가 또 직접 어디 공개적으로도 제안해보고 아는 라인 통해서도 만나보고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서로 조롱의 자리가 아니라 대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도 물러가고요. 고맙습니다.